굉장히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했던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마이크론 폭발 이런 단어도 쓰던데요. 그게 불러온 주식시장의 영향력, 우리가 오늘 또 진단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론 실적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갖고 있는데 시장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시켜 준 걸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예. 그 90% 이상 해소시켰다 봐야죠. 물론 실적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실적이 시장 예상 외로 높아진 것이 아주 중요하게 이 어떤 여러 가지 의구심을 해소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적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장기 계약 17건을 같이 했다.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한 시장의 시그널을 줬다. 무슨 말이냐면, 장기 계약이라는 거는 3년입니다. 평균적으로. 네. 3년 장기 계약을 17건 했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어떤 의미를 던졌냐면은 앞으로 3년간은 반도체가 무조건 부족하다. 그러니까 3년간 현재 실적보다 훨씬 더 실적 성장이 예고된다는 것을 시장에 확신시켜줬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요즘 이런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고 지난해까지 누적 총 영업이익이 300조였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320조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0여 년간 누적했던 영업이익보다 단 1년 영업이익이 30년 영업 누적을 앞지른 게 올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추세가 앞으로 3년간은 확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던지고, 어제 이제 주가 마이크론 실적 이후 주가 오름세를 보면 저는 이 반등세가 물론 이 플렉츄에이션이 있겠지만 훨씬 더 안정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장에 이런 의미를 던진 것이고, 마이크론 실적에서 지금 또 뭐라 그랬냐면은 그 중기적으로 고객 수요의 55에서 60%밖에 지금 충족을 못 시켜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여전히 40%는 공급 부족 사태에 있다. 이 40%의 공급 부족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레거시 메모리 가격이 아직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12배가 올랐거든요. 네. 아직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거시 메모리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현재의 영업이익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던지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기 구매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이제 공급망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가격을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것도 또 확인해 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AI 시대에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 확실히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 아닐까 싶은데, 또 반대로 그 반도체를 원재료로 하는 기업들, 뭐 하드웨어라든지 뭐 네트워크, 빅테크 기업들은 원가 부담 구조는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우리가 방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애플이 그렇죠. 가격을 $300 올렸다는 거는 애플도 이제 못 견딘다.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가격을 동결시키면서 나름대로 시장을 지켰는데, 지금 메모리 가격이 10배 이상 12배 오르니까 못 견디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AI 내에 이제 창출되는 이익이 전방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방 반도체 기업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오르려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완전히 구조화됐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정도 오를 때도 우리가 지금 잘 기억해 보시면 시장에서 거품 아니야? 버블 아니야? AI 뭐 이거 가는 거야? 계속 이 질문들을 반복했다가 오르고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몇몇 좀 굉장히 조금 빠른 그 전망을 내놓는 곳에서는 450만 원, 500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벌써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60만 닉스는 뭐 벌써부터 이야기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요즘 뭐 밈이 돌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가지지 않은 자 유죄라는 밈이 돌 정도가 뭐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SK하이닉스는 이제 ADR 상장 일정이 뭐라 그럴까요? 구체화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프리마켓에서 이제 300만 원 선까지 넘어서기도 네. 했는데 이제 정규장에서는 그 벽은 아직 못 넘고 못 있는 넘었어요. 상황이지만 네. 말씀해주다시피 뭐 400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오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 그러니까 그게 좀 열려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300만 원 넘을까요? 넘어서 쭉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여력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음 2주 후가 실적 발표잖아요. 실적 발표가 되면 뭐 그건 당연히 넘을 것 같고 지금 마이크론이 영업이익이 84%예요. 네,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폭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SK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이 37조를 냈잖아요. 근데 그게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4조를 미리 뺐어요. 4조를 미리 성과급을 뺐다는 거고요. 준다고 인센티브? 실제로는 예. 42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1분기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가 74% 5%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도 85%를 넘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ADR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의 자본시장의 돈의 한 60%가 미국 자본시장에 묶여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조 달러를 당연히 넘어섰고요. 그럼 지금 2조 달러 그 육박 지경이 있는데 미국 자본시장의 돈을 아직 쓰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ADR은 그 물꼬를 터주는 것이다. 그리고 기준점을 상향시켰다. 지금은 2.5%니까 45조 정도밖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저는 훨씬 더 큰 물꼬를 트고 있다. 그러니까 ADR 상장 아마 삼성전자도 준비를 할 겁니다. 이 정도면. 지금 다음 주에 아마 30일 날 청와대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라든지 AI 투자에 대해서 청사진을 지금 발표를 한다는 예상이 돼 있는데. 네, 뭐 1,000조 원대라고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지금 단독 오늘 계산으로 삼성전자만 나오기도 천자가 했습니다. 나왔죠. 예, 단독 계산.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조달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영업이익 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 ADR 상장은 단순하게 뭐 45점 사실은 시가총액 대비 큰 돈은 아닙니다. 네. 2,000조가 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 자본시장에서 직접 수급할 수 있는 그 바이패스나 물꼬를 잃었다는 게 저는 더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의미의 플러스에서 지금도 저평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약간 더 평가가 상향될 수 있어서 뭐 다시 이야기 돌아오면 300만 원은 당연히 그냥 가볍게 뛰어넘을 것 같고요. 일부 정권사들이 이야기하는 400만 원도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와, 그러면은 뭐 시세 폭발인데, 네. 그러면 뭐 SK하이닉스가 갑자기 뭐 400만 원 간다 그러면 뭐 코스피 만은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많은 기본 사실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12,000까지 나오기도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신다면은 네.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예. 우리가 1년 전에 코스피 2,500, 3,000일 때요.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의 영업이익이 200조였습니다. 200조. 예. 지난해 기준 예. 200조였는데 올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650, 700조입니다. 그러니까요. 3배나 그냥 세상에. 그러니까 예. 딱 3배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은 1,000조쯤 됩니다. 예. 그러면 200조 곱하기에 4.5배니까 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만 봐도 만은 당연히 난데 지금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이게 멀티플 레이어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생각해도 이게 실적 배수로 당연한 것이고 네, 네. 거기에 수급이 뒷받쳐지면 되면 플러스 한 20, 30%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심플합니다. 네. 지금 당세는. 좀 우리나라가 이제 천조국 시대가 됐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인데 여러분 이제 키옥시아 아시죠? 이게 예전에 도시바 메모리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본의 이제 낸드 플랫이 잘하는 그런 기업인데 네. 이곳도 ADR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트렌드가 미국 직접 상장하면서 거기에서 우물한 계열에 좀 벗어나자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제가 궁금한 건 삼성전자도 할 것 같다라는 느낌 있나 봐요. 왜냐하면 국내 증권사에서도 해외 투자 미팅을 했는데 네. 굉장히 관심이 폭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네. 저는 삼성전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본시장 요청에 따라 할 것 같습니다. 키옥시아 말씀하셨는데 사실 키옥시아는
일부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요. 키옥시아가 SK 거죠? 네. 네, SK 그룹 겁니다. AI의 이 지금 베라 루빈, 엔비디아 베라 루빈 넘어서 NPU, TPU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정확하게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곳입니다. 네. SK그룹에서 키옥시아를 그 당시 한 10조 가까운 돈을 주고 살 때 다들 멍청한 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비판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완전히 효자가 되어서요. 일본의 시가총액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자본시장의 50%를 가지고 있는 미국 자본에서 요청할 수밖에 없죠. 네. 그것도 우리 열어줘라. 네. 자본을 가야 되니까. 키옥시아가 들어가면 저는 삼성전자는 당연히 ADR 발행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뭐 미국 시장에서 원하겠죠. 네. 삼성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갈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연초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SK 하이닉스가 약 400% 가까이 오를 동안에 삼성전자는 지금 220%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저는 삼성전자의 이력이 더 많아졌을 것이다. ADR까지 포함하면.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요즘에 참 분기점인 것 같아요. 뭐 대부분 SK하이닉스 더 잘 가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SK하이닉스의 1차 밸류가 일단 찼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차익 실현해서 삼성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또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사실. 측면에서는 좀 네. 그런 면에 분명히 동의를 하고요. 네. 또 기술적인 측면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은 현재 AI는 엔비디아와 TSMC와 SK하이닉스가 삼각동맹으로 사실 주도를 해왔어요. 이 주도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GPU나 지금 베라 루빈 같이 GPU와 CPU를 합친 형태의 시스템으로 주도를 해왔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TPU나 NPU 같은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곳에서 TPU나 NPU 쪽으로 굉장히 빨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기술 변화의 의미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TPU나 NPU가 되면 지금 엔비디아 주도였을 때는 엔비디아와 HBM, TSMC 이렇게만 있으면 사실 됐는데 TPU, NPU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메모리 기업이 파운드리를 같이 하면 훨씬 유리한 국민으로 접어듭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AMD나 테슬라나 구글이 삼성전자와 요거를 좀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부분이 시장이 조금 더 빨리 개화가 되면 지금 SK하이닉스가 훨씬 독보적으로 빨리 앞서가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이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거기에다가 ADR 합쳐지면 아마 올 하반기가 되면 다른 국민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주의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한 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네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네.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TPU, NPU 이런 모멘텀 붙으면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쪽에서 가세하니까 훨씬 그게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기업에서 메모리와 TPU, NPU를 같이 TPU 입장에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같이 하는 기업이 이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쪽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TSM도 꽉 차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요번에 30일 발표하는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하나 빠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패키징입니다. 패키징? 네. TSMC가 강한 이유는 대만의 패키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충청도 쪽에다가 패키징 공장을 지금 세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거까지 제가 합세해지면 삼성전자가 훨씬 가치가 있으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키징까지 만약 삼성전자가 잘한다면 천하무적이 되겠다. 천하무적이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연간 코스피가 이제 10,000 넘어서 최근 어제 보니까 뭐 어떤 증권사지 지금 증권사 이름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12,000포인트까지 막 이제 올리고 해외 증권사에서도 모건스탠리에서 계속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AI 이제 밸류체인 그쪽밖에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나. 계속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는 지금의 그 우리나라 현상은 단순히 AI로 대변되는 현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좀 더 크게 보셔야 된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잘 보시면 1980년 이후로 빅테크 트렌드가 한 4번 바뀌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PC의 혁명이죠.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 90년 초반부터 2005년, 6년까지가
인터넷의 혁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차 혁명 2차 같은 혁명이죠. 느낌으로. 예. 그리고 2008년부터 네. 스마트폰 혁명이 15년간 지속되었다가 지난 2022년부터 AI 혁명이 됐는데 앞에 3번 정도의 혁명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은 대부분 종속 변수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장 내에서 그냥 디바이스 공급자로 반도체 공급하고 디스플레이 공급하고 배터리 공급하는 공급자였는데 네. 이 AI 시대는 다릅니다. 저희가 풀 스택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로서 헤게몬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반도체 이쪽만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지만 이 헤게몬을 잘 잡으면 저는 제조업 전반으로 이 온기가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어떤 대세의 흐름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서 저는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 다음은 뭐 어떤 섹터에서 조금 더 온기를 받을 수 있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쪽으로 추종해 가시면 훨씬 더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던 게 기후였던 것 같아요. 네. 너 메모리만 대체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섹터에서도 좀 따라와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강국이 이미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얼만큼 투자를 선점할 수 있는지 그 여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렇게 쏠림 현상이 가속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최근 2차 전지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곤 있긴 하지만 그쪽으로는 수급이 이제 덜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아직도 877이니까 1000 다시 못 넘었거든요. 네. 그런 흐름에서 완전히 이게 양극화됐다고 해야 되나? 쏠려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한번 주가 출렁을 했잖아요. 그때 외신을 좀 보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텐데 전 되게 재밌는 현상을 봤습니다. 네. 제가 그날 새벽에 뉴욕타임즈를 봤는데 정말 전에 없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이 12% 빠졌을 때 뉴욕타임즈가 뭐라 썼냐 하면은 코스피가 11% 빠졌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이나 미국의 S&P 500이 빠질 것이라고 기사를 썼어요. 우리 거 보고 거기가 연동되는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방송 오래 했지만 네. 대부분은 네. 미국 시장 보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뻔뻔하게 우리는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한국 시장 동조화를 미국 시장 얘기하고 있네요. 헤게모니가 바뀌었습니다. 예. 자, 무슨 말이냐면 그때 우리가 출렁일 때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스페이스X 상장이었어요. 네네네. 스페이스X 상장이 하면 수급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우리 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불규칙이 심하지만 미국의 자본시장과 굉장히 밀접도가 이전과 다른 형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중요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문법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를 들면 그 이야기겠고 또 하나는 미국 국채가 4% 넘으면 이전 같으면요. 3년 전이었으면 우리나라 한 20% 빠져야 됩니다. 네. 안 일어났어요. 이 여러 가지 현상이 무슨 의미냐면 이전의 문법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코스피 시장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수급도 바뀌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런 면으로 섹터를 보셔야 되고 현재 여러 섹터의 이 K성장 구조는 한동안 가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의 인프라가 조금 더 깔리면 이것도 좀 다른 양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직접 이 돈을 가지고 수익률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트레이더들을 만나보면요. 최근에 굉장히 저는 흥분해 있구나, 이분들이 이 생각을 드는데 그만큼 잘 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흥분돼 있다는 거는. 굉장히 뭐 수익률을 일찍 달성했다는 얘기면서 굉장히 막 얼굴 표정도 좋고 이러시던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는 있었던. 굉장히 달라졌고요. 네, 네.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느끼는 거는 이전의 문법으로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만의 문법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지수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거꾸로. 네. 당연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글로벌 자금 수급 위험 회피 지표도 이제는 많이 좀 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변동성이 좀 심한, 현재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문법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로 예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마켓나우 2부나 이제 머니코드 하면서 정말 많은 리포트를 보는데 그중에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좀 본 게 올해 이제 4월 중순 이후에 나온 이제 데이터인데요. 일간 수익률 기준으로 코스피가 S&P 500에 비해서 4배 정도 민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올해 들어서 뭐 사이드카, 뭐 매수, 매도 사이드 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피곤하기도 한데 하반기도 이럴 가능성이 높을지 그럼 우리는 어떤 매크로 변수에 주목하면서 이 시장을 봐야 될지 큰 그림 한번 좀 그려주시죠. 네. 하반기도 저는 이 추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면. 왜냐하면 이유는 두 가지죠. 일단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3전과 SK 하이닉스가 이끌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또 변동성이 심한 이유는 레버리지 ETF가 또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네. 사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현상은 그래서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그래도 저는 봐야 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를 좀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미국 테크 기업 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미국 테크 기업 내도 단일 종목 ETF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것들 보는 것도 조금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저렇게 움직이구나, 우리 이렇게 움직일 것 같구나. 이 정도를 보시고 조금 움직이시면 좋겠고 이런 현상은 저는 하반기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주근 대표님한테 제가 질문드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고민이신 내용이실 것 같아요. 오늘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해서 네. 천조국 시대 대한민국 네. 투자하시는 분들 승률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